환단고기 위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곧 수그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해묵은 논쟁이었고 이미 어느 정도 정리정돈된 논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논쟁은 곧 누그러지게 마련입니다. 친일 매국 노프레임, 위서프레임 모두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앙금만 남은 채 봉합된 것입니다. 이 논쟁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순간 욕바지가 되기 십상인 곳에 머무려고 하는 자는 없습니다. 중화문명이라는 거대한 대적 상대가 있는 우리에게는 민족적 자립이라는 숙제가 늘 던져져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고대 국가에서 민족이 아니라 왕족에 대한 계보조차 정립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각 왕가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민족 신화는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일 것입니다.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도 조금은 다른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두 책 모두 여러 사료를 취합하고 숙고하여 내린 결론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을 둔 소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있었을지언정 일련과 이승휴가 사료를 바탕으로 신화를 구성한 것만큼은 누구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당시 그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사료는 진수의 삼국지위지 동의전과 후한서 동의열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중국 역사서의 동의전은 텍스트가 되었고 여러 믿을만한 사료들을 참고해서 민족 신화를 창조해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이 같은 노고를 폄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은 당시 고려민족을 문화적으로 예속하기 위해서 기자조선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련은 단군조선을 내세운 것입니다. 민족의 시발점을 중국 요임금과 동시대로 잡음으로써 고려민족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만의 제천행사에서 단군을 끄집어내고 단군의 뿌리를 삼한즉 한국, 환국, 환인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실은 당시 우리는 고려민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 그 뿌리를 예맥에서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는 예족과 맥족의 결합으로 형성된 국가로서 호랑이족과 곰족의 융합으로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왕검 즉 왕곰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북쪽의 고구려에서 왕검을 찾아내고 남쪽의 사만에서 단군을 끄집어내어 단군왕검을 정립한 것입니다. 비교적 명징한 사료적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도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이야기로서 우리 민족의 신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틀과 형식은 중국 도교의 세계관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지만 그 알맹이 내용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군 신화는 연구와 숙고의 결과로 얻어진 우리 민족의 보물입니다. 사실 중국의 고대사도 상나라 이전 사망호제 그리고 하나라 시기의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노력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환단고기가 위서이면 삼국유사도 위서입니다. 소중화주의는 대개 사대주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중화민족과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히 미친 소리임에 틀림없지만 적어도 같은 중화로서 대등하게 서려 했음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조선 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성리학적 관념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돌아가실 때는 일본 제국주의의 악령이 떠돌던 시기였습니다. 선생께서는 1898년에 성균관에 들어가셔서 1905년에 성균관 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는 단군왕검보다 기자를 높이 치던 세상에 태어나셔서 성리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소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셔서 한국 고대사를 재정립하려고 시도하시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만으로도 높게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중국 중심의 서사에 익숙하던 분께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고대사를 정립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독립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명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했고 그 대안으로 만주 지역의 고대사를 연구 참고하신 것입니다.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북방 이민족의 역사를 한민족 고대사에 편입시킨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중화에서 배척되던 오랑캐 야만족의 역사를 우리 민족사에 접목시키면서 우리는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고대사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멸시의 대상에서 우리의 형제요, 이웃이 된 흉노, 여진, 몽골은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헤어진 형제 이웃을 다시 보듬어 안은 것입니다. 당시 신채호 선생의 이 같은 시도는 매우 획기적이었으며 시대를 앞서간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유립을 신채호 선생과 견준다는 것 자체가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립도 성리학적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태어나 유학을 바탕으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점에서는 선생과 다르지 않으며 민족사의 사상적 독립을 위해 북방이 민족의 역사를 한국 고대사에 편입시키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그의 위치에서 홀로 고독하게 투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처럼 학문적으로 탁월하지도 또 치열하지도 않았지만 홀로 고군분투한 것입니다. 환단고기를 논쟁의 중심에서 결과물로서만 판단한다면 책을 위서로 보는 것도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책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본다면 현대 사회에 버려진 유생의 처절한 자기 혁신의 사투가 희미하게 남아 읽힙니다.